공부력에 대한 핵심 및 최적화 요소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들과 손흥민, 메시, 마이클 조던, 농구선수 허재. 근데 서장훈, 무슨 차이가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린 자료에는 없고 제가 어제 새로 업데이트 좀 시킨 내용인데, 얘네들은 왼쪽 그룹은 타고났어요. 타고난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재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야. 그런데 심지어 좋아해. 맞죠? 심지어 좋아해. 근데 서장훈이는, 이 친구 강의를 제가 접해봤는데 신기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든지 즐기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게 목표고 진로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농구를 단 한 번도 즐겨본 적이 없다. 아주 힘들지만 이겨냈다. 그랬더니 나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표현도 틀린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까 항상 얘기하잖아. 천재가 즐기기 시작하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천재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재가 즐기는 거리가 줄어들고 노력이 줄어든다면 천재가 아닌 우리들은 노력을 토대로 해서 천재들을 따라잡을 수는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울대 가는 친구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타고난 애들이에요. 공부머리가 타고난 애들이야. 그러면 우리는 95%의 아이들은 서울대를 못 간다가 사실은 팩트예요. 그러면 연대나 고대나 성대 정도 갈 수 있는 아이들 수준까지 확보했다? 이런 아이를 양성했다? 라고 한다면 그 학원은, 그 교사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서울대 많이 보냈어요. 이거는 학원의 역량이 아니야. 아이들의 역량인 거지. 근데 학원 이렇게 막 현수막 이런 게 걸려있는 거 보면 연대, 고대, 성대 인서울 쪽으로 많이 보내는 학원들 보면은 정말 저 학원 진짜 애썼구나, 노력하는구나, 정말 저 학원 실력이 있구나. 저는 솔직히 이 기준은 있어요. 우리 천재들이 심지어 적성과 진로를 빨리 찾지 않았습니까? 빨리 찾았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 규칙적이고도 지속적인 루틴, 훈련 했다. 노력의 기준이 루틴이었다. 이것이 팩트인 거예요. 손흥민이가 훈련을 안 합니까? 타고났기 때문에 훈련 안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프로축구 선수들, 대부분의 프로축구 선수들이 훈련을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프로축구 선수들은 똑같은, 동일한, 유사한 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손흥민급이나 메시급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죠? 천재가 아니니까. 천재가 아니니까. 제가 보니까 이영표 같은 친구들도 사실은 서장훈하고 같은 그룹이에요. 정말 무던히 애쓴 친구예요. 그래서 서장훈이의 워딩과 이영표의 워딩을 보면 즐긴다라는 표현보다는 애써야 된다, 지속해야 된다, 훈련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 그것이 끊임없어야 된다.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저 친구들은 95%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지만 5%에 해당하는 그 천재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따라잡기 위해서 이 정도의 노력을 했구나. 그래서 저런 워딩을 쓰는구나. 제가 그래서 이해는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타고나는 영역, 공부, 운동, 예술, 이 영역은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천재성이라고 해요. 공부 노력한다고 해서 안 돼. 예술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야. 공부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그렇고 운동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재성, 타고난 영역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심지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우리는 이 친구들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노력을 안 할 때 95%의 아이들은 빨리 무엇을 찾아야 돼?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동기부여를 찾아야 된다고. 그 동기를 토대로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 노력이 뭐라고? 공부력이라고. 문해력 잡아야 된다고. 자기주력 잡아야 된다고. 지속력 잡아야 된다고. 그걸 우리는 공부력이라고 얘기했잖아. 이것이 잡혔을 때 우리는 영재성이 보여주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재성은 후천적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천재성은 선천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재들을 부러워는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막연하지만 사실은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근사하게 근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러려고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울대 간 친구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대요. 학교 수업에 충실했대요. 이거 여러분들은 안 믿었잖아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저 역시도 사실 이 정도 수준으로 했거든요. 교과서를 안 읽어. 왜 애들은 교과서가 학교에 있을까요? 그래서 저를 만난 엄마들은 다 압니다. 제 강의를 접했던 엄마들은 무조건 다 압니다. 뭘 아냐면요. 교과서 무조건 2권씩 사줘야 된다는 걸. 한 권은 집, 한 권은 학교. 이제는 그렇게 해요. 제 강의를 접했던 엄마들은. 네. 왜? 교과서를 통으로 기억해버리거든. 교과서를 어떻게 해야 통으로 기억하는 줄 아세요? 최소한 7번 정도 읽어버리면 어떠한 워딩, 어휘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어떠한 단원에 있는지 정도가 인식이 돼요. 그래서 교과서 통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한동안은 예전에 통기억? 그죠? 통기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되게 뭐 대대적으로, 캐치플레이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통기억. 통기억은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반복의 기준이 뭐다? 리딩이다. 그 리딩을 무엇으로 한다? 교과서를 먼저 한다. 참고로 얘기합니다. 교과서를 먼저 읽을까요? 자습서를 먼저 읽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교과서가 먼저입니다. 왠지 아세요? 교과서는 단원별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자습서는 정리가 되어 있죠. 맞죠?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그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중요한 것은 목표라든지 단원에서 제시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그 중요한 것들을 흐름은 있죠. 그런데 나열 중심이잖아. 그래서 교과서에서 읽어내는 것들이 정리가 내가 한 번이 된 상태에서 자습서를 접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리딩법이에요. 네. 가장 좋은 교과서를 읽어낸다, 자습서를 읽어낸다, 개념을 정립한다의 가장 기준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몇 번 정도 반복한다? 작게는 3번, 많게는 7번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래서 서울대를 가겠다. 상위 1%에 도전하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7의 법칙을 도전하세요. 이 7의 법칙은 7번을 반복하라는 얘기야. 7번을 어떻게 반복하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서 중심과 학교 수업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 나의 문해력, 읽고 이해하려고 했고 이해했던 것들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데 집중했다는 거 아니에요? 즉, 독해에 집중했다, 어휘 확장에 집중했다. 결국에는 문해력 영역의 밸런스를 잡았다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신기하게도 항상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충실은 했어. 자, 이 워딩에서 중요한 게 뭐죠? 학교 수업에 충실했는 게 중요한 건가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는 게 중요한 건가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교과서 중심으로 먼저 스스로 접촉을 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자기주도적 예습이에요. 예습했던 것들을 어디에서? 학교 수업에서 복습했다.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예습을 어디서 하죠? 학원에서 하지 않나요? 학원에서 예습을 했다 쳐. 복습을 학교 수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나요? 이거 여기서 약간 의문이지 않습니까? 과제물로 대부분 복습을 의미하지 않나요? 과제물을 보통 복습의 의미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로 끝. 그런데 얘네들은 예습 후에 첫 번째 복습이 학교 수업, 두 번째 복습이 학교 과제물, 세 번째 복습이 학원 수업, 네 번째 복습이 학원 과제물, 다섯 번째 복습이 인강, 심지어 인강까지 하고 있네. 여섯 번째 복습이 뭐가 있을까? 얘네들이 오답관리, 문풀관리와 일곱 번째 오답관리까지 해버리고 있네. 벌써
7번의 복습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 스타트 지점이 학교가 복습 1단계라는 것 뿐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알고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복습의 7단계 복습 과정이었던 거예요. 학원에서 예습했던 대부분의 아이들이 예습은 했지만 왜 성적으로 증명이 안 되느냐? 복습의 과정들을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훈련 총량이 중요했고 스케줄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했던 거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스케줄이 있나? 제가 보기엔 스케줄이 없는데 학원 갔다 오면 바빠서 쓰러져 자는데 무기력한 우리 아이를 바라보기가 힘드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냥 강제로 학원에 많이 보내고 있는데 얘가 숨 쉴 시간을 안 주는데 그러면 이 아이는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없어? 없는데 그런데 바쁘잖아. 근데 성적은 안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돈 쓰고 시간 쓰고 화병 생기는 거네. 물론 돈 쓰고 시간 쓰지 않아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화병은 걸릴 거야. 돈 쓰고 화병 걸리냐 돈 안 쓰고 화병 걸리냐. 저는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현장에서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 면면이 속속들이 다 보이니까 이건 약간 좀 저 직업병도 있어요. 제가 이거 식센스를 연구하면서 좀 문제도 하나 있긴 있어요. 그냥 이 아이가 다 보이니까 이 엄마가 다 보이니까 속상해요. 안타깝기도 하고 설명을 해주고 표현을 해주고 아무리 친절하게 아무리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더라도 이거를 못 알아들어 처먹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편견에 사로잡힌 어른들은 그래서 제가 어른들 코칭은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게 편견에 딱 꽂혀있는 어른들한테 아무리 친절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뭐 해도 이거를 딱 방어를 치는 어른들이 많아요. 엄마들이.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를 변화를 시키죠? 더 신기한 거는 비싼 돈 들여서 신동을 한 사람을 만났는데 엄마가 정작 말을 안 들어 쳐먹어요. 내 말을. 제 말을.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칭을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 한 80% 정도는 코칭을 졸업 말고 그냥 중단하는 경우에 80%는 사실은 엄마들 때문에 제가 중단을 시켜요. 이 엄마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이 엄마 진짜 말 안 들어 쳐먹어서. 정말 이 엄마 때문에 이 아이가 인생이 10대의 그 인생이 말아먹고 있는 것이 거기에 제가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근데 더 신기한 건 꼭 그런 엄마들이 신동아라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래. 아니 돈 내고 시간 내서 나한테 나라는 사람한테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우리 이 아이를 좀 변화 좀 해주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를 만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시건방지게 그 편견을 갖고 있는 그 엄마가 본인의 철학을 본인의 생각을 나라는 사람한테 왜 인식을 시키지?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여러분도 학원에서 이런 엄마들이 가장 힘든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엄마들이 가장 힘든데 진짜 말 안 들어 쳐먹는 엄마들. 저는 이런 엄마들하고 제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타협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우라통이 터져서. 저는 아이들 만나서 교육하고 코칭하고 우리 엄마들, 우리 교사들 만나서 교육하는 거 저는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강의하는 거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고 행복하거든요. 저는 정말 이거 적성 찾았어요. 저는 강의할 때가 제일 재밌어. 그런데 말 안 들어 쳐먹는 사람들을 보면, 못 알아들어 쳐먹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더 친절한 언어, 더 정확한 언어, 더 쉬운 비교와 비유. 그래서 제가 연구력이 올라간 거예요. 제 깐에는 그렇더라고요.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덕분에.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 학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딜레마겠구나. 이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 인정. 저런 엄마들 오면 진짜 어떡하지? 어떻게 내보내지, 기분 좋게? 저런 엄마들이 와서 진짜 여러분들 학원에 도움이 1도 안 되는데? 그런 엄마들은 소개도 안 해.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에요. 관점이고, 편견이고. 신기합니다. 진짜. 그런 엄마들, 그 아이를만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게 맞지만, 학원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이제 우리 일을 하면서
에너지의 어떠한 공정한 분배 이런 걸 생각한다면 사실은 아이들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을 선별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어느 학원을 가든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왜? 그 엄마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엄마랑 이러한 어떠한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의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엄마들이라면 그냥 과감하게 우리 원장님들이 빠른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은 고쳐 써요. 왜냐? 말랑말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코칭과 컨설팅과 카운셀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열지를 못하고 말랑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이거 맞는 얘기 같아.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힘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우리 고민하지 맙시다. 응? 고민하지 맙시다. 자, 서울대 진학한 학생들은 또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계획한 것을 이행했을 뿐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절대로 미루지 않았을 뿐이다. 진짜 멋있죠? 오늘 할 일을 굳이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 정말 수두룩 빽빽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냥 당장 해. 마이클 조던의 광고, 나이키 광고에서 뭐라고 광고 문구가 나옵니까? Just do it. 그냥 해. 계획이 없다면 그냥 해. 계획이 있다면 그냥 해. 그러면서 고도화시키는 거야. 계획을 바꾸는 거야.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해보는 거야. 계획은 꼭 그대로 계획한 대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멋있는 계획, 더 효과적인 계획, 더 효율적인 계획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 이행하는 거고 그래서 계획한 것을 끊임없이 리터치하는 거야. 여러분들 계획한 거 바꾸세요. 괜찮습니다. 그거 되게 고도화된 전략이에요. 해봤더니 아니네? 바꿔보는 거예요. 유연하니까 올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꼭 이렇게 한 거를 왜 이렇게 안 했어?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 했다면 어떻게 했니?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라도 하려고 했었던 그 의지가 있었다면 그때는 되게 칭찬받아 마땅하지요. 맞죠? 우리 어른들의 관점이 아닌 그 아이의 관점에서 주도력을 발휘한 거잖아요. 멋있는 겁니다. 이행력이고 계획력과 이행력, 시간 관리를 제대로 잘 썼다, 스케줄 관리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이 자기 주도력 영역을 밸런스를 갖고 있었구나. 세 번째, 서울대 아가들은 또 이렇게 또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몰아서 공부하면 쉽게 잊혀지더라. 길게 기억하고자 한다면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뿐이야. 이 방법밖에 없었어. 이거는 제가 정말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루에 한 과목을 몰아서 몰빵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학 뭐 한 10시간, 8시간 몰빵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네. 그것은 하루에 짜장면 10그릇 먹은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 맛있지? 그래서 많이 먹으니까 포만감을 느끼는 거야. 그럼 그 다음날 또 짜장면 10그릇 먹을 수 있을까? 이틀까지는 가능할 거야. 3일차 때 또 10그릇 먹을 수 있을까? 못 먹을걸? 그러면 짜장면은 잊혀지는 거야. 그거예요. 공부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부도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쪼개서 나눠서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중등생, 고등생들이 된다면 우리가 주요 과목, 국영수과, 사, 4과목, 5과목만큼은 하루에 30분씩 예를 들자면 30분씩 국영수사과 5과목을 한다면 5과목 곱하기 30분씩 몇 분입니까? 5, 3, 15, 2시간 반이라고 하는 예습 또는 복습 시간이 필요한 거야. 왜? 나는 한 과목별 30분씩에 무언가를 터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 이게 예습이라는 땡큐. 복습이라도 상관없음.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스케줄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하루에 30분씩 5과목을 배치할 수 있는 시간 관리가 되나?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20분씩으로 줄인다 쳐. 20분씩 4과목을 한다고 쳐. 그러면 20분씩 4과목 80분 정도는 확보가 될 수 있나? 1시간 40분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나? 1시간 40분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땡큐! 근데 그것도 없대. 그러면 그거는 스케줄 관리가 잘못된 거고 시간 관리가 잘못된 거고 전반적인 배치가 잘못된 거죠. 그거 제가 다 가지치게 해주고 있어요.
현장에서 아기들 만나면, 엄마들 만나면, 엄마, 몰라서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가지치기 이렇게 좀 합시다. 가지치기라는 걸 해줘야 시간이 확보가 돼. 확보가 안 되는데,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더 채워넣을 수가 있겠어? 말이 안 돼. 그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아이당 학원에서도 제발 가능하면, 3시간 이상씩 잡아놓는 거, 그거 수업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못된 짓이에요. 그거 이기심이야. 학습 이기심이야. 학원 이기심이야. 진짜로요. 그러니까 한 아이당 수업을 하는 거 3시간 이상 하는 거 금지. 2시간까지 하는 것도 솔직히 저는 금지하고 싶어요. 예. 한 과목당 2시간씩 배치해서 이 아이가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 여러분들 알잖아요. 2시간씩도 솔직히 많아요. 최대 90분. 90분 이상을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한 과목별 미션입니다.